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이번에 털어볼 드라마는 바로 더킹 영혼의 군주입니다. 더킹 영혼의 군주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비밀, 후아유, 태양의 후예의 백상훈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 매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한 김은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 이후 4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더킹은 악에 맞서 차원의 문을 닫으려는 대한제국 황제와 누군가의 삶, 사람, 사랑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형사의 공조를 통해 차원이 다른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주연 배우 이민호와 김고은은 캐스팅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민호는 상속자들 이후 7년, 김고은은 도깨비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김은숙 작가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매 작품 다른 배우들과 작업을 해온 김은숙 작가가 전작의 배우와 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민호는 군 전역 이후 복귀작이라는 점이 드라마의 화제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더킹은 김은숙 작가가 미스터 션샤인 이후 2년 만에 복귀이자 상속자들 이후 7년 만에 SBS 복귀라는 점에서 한껏 기대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더킹은 승승장구하던 김은숙 작가의 첫 흥행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는 초반 화제성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뒤 점차 시청률이 상승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배우들 역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경우 8.9%의 시청률로 출발해 종영 당시 18.1%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도깨비의 경우 6.3%의 시청률로 시작해 마지막 회 시청률이 20.5%까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종영 당시 첫방 시청률의 2배에서 3배의 시청률이 오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반면 더킹의 경우 11.4%의 시청률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저 시청률 5.2%까지 떨어진 더킹은 8.1%의 시청률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진표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동시간대 방송된 삼시세끼 어촌편 시리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는 형님 경우 미스터 트롯 탑7을 게스트로 섭외해 15%라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는 형님은 미스터 트롯 탑7 게스트 방송분을 3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한국 일간 탑10 콘텐츠 순위에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5위 안쪽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방송 내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드라마 시지프스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지프스 역시 국내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넷플릭스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판타지 장르 덕후 입장에서는 시지프스만큼 더킹도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우선 시공간을 끌고 와 시각적으로 보여졌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시지프스에서도 언급한 평행우주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혹시 평행우주가 궁금하시다면 시지프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평행우주를 다루다 보니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평행우주 안에서 각 세계의 인물의 서사가 서로 얽히기 시작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더킹은 두 차원을 연결하는 차원의 문 안, 모든 시간이 멈춘 시공간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더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인물의 서사와 대한제국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서사, 그리고 원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 그 세계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물의 히스토리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만약에라는 상상에 있습니다. 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도 만약 조선 왕조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만화입니다. 이후 궁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
만약에 이랬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더킹은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 왕조가 망하지 않은 대한제국 두 세계를 모두 흥미롭게 펼쳐냅니다. 더구나 대한제국은 부강한 나라라는 설정이 묘한 쾌감을 줍니다. 드라마에서 대한제국은 희토류 수출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라로 그려집니다. 희토류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선 안 되는 광물입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실제 중국에만 4,400만 톤, 브라질, 베트남에 2,2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희토류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으로 자연 광물을 무기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킹에서 대한제국이 희토류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설정이 그리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른 세계 같은 인물이 처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물주 명날이라는 인물로, 대한제국에서는 황실공보실에 근무하는 명승하로,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조은섭으로, 대한제국에서는 황실근위대 대장 조영으로, 이처럼 각 세계관에 따라 각각의 인물이 다른 위치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설정은 평행우주 작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더킹은 이를 연기한 배우들의 1인 2역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설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태을이라는 인물이 능동적인 듯 하면서도 전혀 능동적인 여성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구서령의 의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금속 탐지기 장면에서 불필요한 대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 궁궐 이미지가 일본 건물 양식과 유사하다는 외색 논란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닌 실제 백마를 탄 왕자, 대한제국 왕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설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곤의 백마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말을 듣지 않아 원래 말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혹평을 받으면서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의 경우 팬들은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고편 공개 이후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의견이 바로 이민호의 발성입니다. 이민호의 찐팬들은 이민호의 발성이 달라졌다고 댓글에 올렸습니다. 훨씬 안정된 발성과 달라진 목소리를 다들 칭찬한 겁니다. 이처럼 배우들의 연기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겁니다. 매번 흥행에 성공한 김은숙 작가, 주연 배우 이민호, 김고은 캐스팅에도 시청자들이 외면한 이유는 감독의 연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더킹 촬영 초반 현장이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촬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더킹을 보면 감독의 연출에 감탄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풍경입니다. 광화문 밤거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가상의 세계 대한제국 역시도 너무나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보는 즐거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보면 풍경보다는 인물, 더 나아가 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호흡이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숙 작가의 작품은 드라마의 한 장면보다는 인물의 명대사가 주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킹 감독은 인물화보다는 풍경화처럼 더킹을 그려냈습니다. 배우들이 풍경화 속 인물이 되어버리면서 김은숙 작가 특유의 말맛의 강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결국 더킹이라는 작품의 흥행 실패는 연출자가 잘하는 코드와 작가가 잘 살려내는 코드가 서로 맞지 않아 불협화음을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김은숙 작가 작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본다면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연출에 아쉬움을 놓고 드라마의 서사만 놓고 본다면 판타지 덕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작품입니다. 혹시 드라마를 보지 못한 판타지 덕후라면 웨이브, 넷플릭스를 통해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평행우주 설정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한 번에 몰아본다면 내용 이해가 조금은 쉬울 겁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터는 기자 신상민이었습니다.